돈은 받지만 세무서 발행을 안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매출 누락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통장을 이렇게 펼쳐보고 세무서가 이거 누구한테 팔았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면 당연히 날개까지 그 조사가 들어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서가 모든 매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세무서들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뭐 신용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지만, 이제 현금 매출 부분, 그러니까 현금으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세무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가 사실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게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고객이 와서 결제를 한 부분을 세무서에다 내가 이걸 신고 안 해도 될까? 안 하면 세무서가 알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부분은 현재는 100% 세무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신용카드 카드사와 국세청이 전산을 주고받게끔 돼 있어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인 거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홈택스로 보여지거든요. 그 자료를 국세청 조사관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고객이 와서 결제한 부분은 누락하시면 100% 매출 누락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신용카드 발행 금액 조금 뭐 차이가 났는데 연락이 안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매장의 매출에 따라서 매출이 많은 업체가 뭐 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에 대한 신용카드 금액이 홈택스랑 실제 부가세 신고서랑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카드의 결제 시기에 따라서, 승인 날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드가 결제되고 나서 또 그 다음 달에 취소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몇십만 원에서 뭐 한 100~2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세무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분들한테 통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지만, 차이가 크다고 하면 그 부분은 거의 100% 1년 후, 늦으면 몇 년 후에도 신용카드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아니면 추징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판매분이나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파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치킨이나 이런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쿠팡이츠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세무서가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매출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국세청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여신금융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거고요.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옥션이나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자료를 받아야지만 이제 세무서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신규로 새로 나오는 새로운 신종 플랫폼, 배달 앱이라든가 뭐 당근마켓 같이 새로운 플랫폼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빠르면 1년 안에 아니면 몇 년 안에 그 연결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되면 어쨌든 매출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홈택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꼭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매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현금 매출 부분은 세무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거를 세무서가 어떻게 확인을 하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고, 제 유튜브에 사자 등록 내지 않고 그냥 물건 팔아서 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가 추징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나 뭐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세무서가 알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계속 누락을 시켜도 되냐 하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현금 매출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몇 가지의 세무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매하신 고객이 신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고객이 물건을 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뭐 안 바꿔주거나 불량이 있거나 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분이 나한테 현금 영수증이나 뭐 카드도 안 받는다 그러고 뭐 이럴 경우, 아니면 계좌이체만 하고 세금이나 이런 걸 못 받았을 경우에 불만을 품은 이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민원을 넣으면 세무서는 민원을 넣은 거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장 내역을 보고 매출 누락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계속 해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많이 팔았어요. 많이 현금으로 계속 팔았는데 어느 순간 세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오냐라고 이제 했더니 기아의 통장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예요. 국세청은 이제 금융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FIU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액의 현금이 이제 들고 나고 하거나 소득 신고가 안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통장에 돈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그거에 대한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계속 거래하는데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이고 이상한 현금 입금이 계속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금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반대 매출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긴 한데 세무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신용카드로 막 써요. 엄청 많은 돈을 뭐 한 달에 막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뭐 자녀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은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신용카드로 몇백 몇천만 원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하면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신용카드를 썼다라고 하면 세무서가 조사를 나오죠. 그래서 수입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썼느냐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근거가 뭐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뭐 매출 누락을 뭐 알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현금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한 이제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금액 기준이 뭐 억 단위로 이제 신용카드를 썼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긴 있었는데요. 점점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것도 좀 주의를 좀 하거나 아니면 매출 누락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이 현금 매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 숨기고 있었는데 상대방 거래처, 내가 물건을 사오거나 내가 물건을 판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거래처들은 매출처든 매입처든 거래한 내역들을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제출해서 통장에서 돈을 주고 받던 내용들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당연히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나는 매입 자료가 이 업체에다 매입을 받았지만 나는 뭐 세무나 이런 걸 받지 못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 사업체가 현금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는 또 내가 물건을 사온 데서 무자료로 이렇게 사요. 당연히 나는 현금으로 판매하니까 당연히 매입도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물건만 사고 돈만 건네죠. 근데 판매하는 회사는 파는 금액이 돈은 받지만 세무조사 발행을 안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매출 누락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통장을 이렇게 펼쳐보고 세무서가 이거 누구한테 팔았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면 당연히 날짜까지 그 조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매입했는데 매출한 흔적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세무서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 추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국세청이 더 정교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신고는 이제 꼭 하시는 게 이게 뭐 1, 2년 지나서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5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10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점점 세무서가 정교하게 지금 조사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사업을 길게 본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유용하고 안전하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